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20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신년 대토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2020 시작하는데 그 JTBC 신년 대토론에 나오신 패널 4분 중에서 2분만 가지고 다들 난리를 치고 나머지 2분은 교수분이시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무슨 말을 했을 텐데 한마디도 지금 질문을 안 나왔으면 그분 진짜 너무 열받았을 것 같아요. 전 같은 교수 출신으로서 너무 억울해요. 예, 그건 그렇고. 그래서 한국 언론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한국 언론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이 논객들이 나와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하면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한테 저 아프거든요. 어디가 아픈가요? 물었더니 의사가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저 배가 아프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 환자분은 복통이거나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의사가 아니 그 환자 아무래도 머리가 크니까 두통이네요.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또 간호조무사가 아니 선생님 그 환자는 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복통이 맞아요. 이렇게 서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끼리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그런 병원이 연상이 된다면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라는 토론이 바로 봉숭아 학당이 아니라 봉숭아 토론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까부린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조심해! 황 박사. 이 잘리고도 아직도 대학에서만 잘린 게 아니라 사실은 리거시 미디어에서도 잘렸잖아. 네. 사실 지난 연말에 제가 특집 프로그램으로 이 몇 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촬영하는 고주에 전화가 왔어요. 네. 박사님 죄송해요. 이번에 모시기가 힘들게 됐어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이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대학만 잘린 게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에도 확실히 잘렸구나를 아주 뼈아프게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교수 심리상담사 자격증 없는 심리상담하는 황 교수 이렇게 또 댓글 올렸는데 저 심리상담사 자격증 있어요. 발달심리 전문가 자격증 있거든요. 그거 모르시죠? 이 대한민국에서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상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요. 나와보세요. 이 대한민국 자격증은요. 심리상담사 자격증은요. 네. 거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고요. 사람들이 뭐 10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각자 다양하게 자격증을 구할 수가 있는 게 대한민국의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심리상담은요, 자격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자격증으로 하고요. 변호사도 자격증으로 하는데요. 심리 상담은요. 돌팔이 의사, 돌팔이 변호사처럼 국가 권력이나 그걸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능력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으로 심리 상담하는 거 아니랍니다. 저를 까시고 싶으신 분 또 무슨 다른 댓글, 그러면 제대로 된 심리 상담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잘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심리 상담은요, 일단 상담이나 임상 경험이 많은 사람,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경험이 많고 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아무래도 잘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나요? 책을 봐서 아나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나요? 할 때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을 알고 탐색을 하는 거는 책을 봐서는, 마치 여러분들이 의대생이 책을 열심히 많이 봐가지고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외우고 병명을 외우면 환자 잘 치료하죠. 네. 그래서 의료기 영업사원이 환자 수술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대한민국 의사들이 본인이 의사 면허증하고 환자를 보게 될 때까지 실제 사람의 신체를 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시체 한 구 내지 두 구를 해봤을까? 그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대 다니면서 시체 한 구 가지고 10명이 난도질하는 경험한 거 외에는 직접 시체를 해본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때, 야, 이게 교육인가? 이게 의사를 만드는 건가? 백정을 만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이 임상 실습이 필요한 교육, 그것이 몸에 대한 임상 실습이 필요한 의학교육,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임상 실습이 필요한 심리 상담 교육이 엉망으로 돼 있는 아주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진 교수도 바보인 게 진보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거임. 같은 편이라서 좋아했던 거지. 정의 타령 오지게 하더만. 이분도 진짜 내 편, 이 상대편, 이 사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댓글을 다시네요. 울라나는 권위자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많음. 네, 권위자가 꽉 막힌 게 아니라 꽉 막힌 인간이 권위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철학자는 다 죽었음. 네, 철학자는 죽고 나면 철학자라고 인정해 주는데 100세까지 사시면서 철학자라고 잘 지내시는 분도 있답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사연을 보냈네요. 제목이 저와 가족이 정말 힘겹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일단 한번 보입시다. 황상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황심소를 벗삼아 출퇴근하는 워킹맘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행복한 저녁 보내시겠죠? 저는 너무 우울하고 힘드네요. 아이 셋, 고1 아들, 초 6학년 딸, 초 1학년 아들을 둔 엄마 플러스 직장인입니다. 네, 애 셋을 키우는 직장인 엄마 그 자체만이라도 거의 죽음의 행군을 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남편과 저는 원래 대학 선후배 사이로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네, 실수하셨네요. 네, 둘 다 지방 출신의 학벌도 집안도 별로 내세울 거 없지만 나름 안정적인 직장에 그땐 뭐가 그리 좋았는지 뒤욕하게 싸우면서도 불같은 연애를 하고 결혼도 했네요. 이걸 보통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의 어린 시절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살림에 부모님 사이가 안 좋으셔서 어릴 때 이혼을 하셨는데 계속 엄마와는 연락하고 지냈고 재결합과 헤어짐을 반복하셔서 거의 엄마 없이 아버지와 누나에 의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가난한 집안에서 친정 부모님이 여러 문제로 치열한 부부싸움을 하며 사셨고 어릴 땐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옛날 이야기라며 웃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요. 20년 전, 30년 전에 결혼하셨던 분들은 다 그래요. 다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살았지만은 그래도 뭐 나는 저런 부모처럼 안 살 거야, 잘 살아볼 거야 이러면서 괜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별 수 없더라.
부모님 살던 거하고 비슷하게 찌직 먹고 살면서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서 웃으면 지낸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데 이분 다 그렇게 사시네요. 근데 뭐 힘들는가. 사실 처음 문제의 시작은 남편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아들이었습니다. 약간 영특하면서도 부산스러운 아이인 큰아들은 중3까지는 매우 활달하고 매사에 호기심 많은 반짝반짝한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적극적으로 공부도 스스로 해서 작년에 자사고에 지원하였고 겨울 방학이 되자마자 아이와 상의한 후에 윈터스쿨에 공부하기로 갔는데 거기서 3일 만에 자사고 불합격 통보를 받고 아이 혼자 무척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사고 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애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아빠가 이 조국이었으면 이 자사고도 들어가고 턱목고도 들어갔을 텐데 조국이 아니라 적국이었어. 그래서 내가 자사고를 못 들어갔나? 이게 고민이었나? 아니면 엄마가 어떻게 안 해줘서 그랬나? 그런데 아이가 죽고 싶다고 얘기하더군요. 제가 전화로 막 혼낸 어느 날은 혼자 끈으로 목을 조르는 자살 시도도 했고 자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죽기로 했다면 자살을 예고를 하기에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들어서 아이와 울다가 이야기하다가 온 가족이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이 가족 진짜 재밌는 가족이네요. 그렇게 울다가 힘드니까 야 고기라도 먹고 힘을 내자. 오이 잘하셨어요 진짜.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며 자기가 너무 싫다고 슬퍼하고 힘들어해서 결국 정신과에 갔어. 네, 여기서부터 이 가족의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의사 선생님은 표정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래도 의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정신과에서 이런 의사가 일을 하나 보죠. 아이가 우울하고 불안해한다며 약 처방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과거에도 손톱을 뜯는 문제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이가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상담은 싫다고 해서 일단 좀 두고 받기로 하고 약 처방은 받지 않았습니다. 약 처방 해줄 수 있는데 받지. 네, 처방 전 돈 나간다고 그랬나? 네, 어쨌든 사단이 난 건 3월 고1 학력평가 성적이 나오고 입니다. 국어는 1등급, 수학은 겨우 특글이 1등급, 영어는 아깝게 2등급. 와, 탐구도 1등급. 우와, 진로 담당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적표 보는 법을 설명해 주신다면 성적표를 꺼내고 아이 성적표를 보냈는데 그걸 그대로 칠판에 써서 성적을 공개해 버립니다.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긴요. 거의 1등급으로 지금 도배를 한 성적표를 공개를 해야지 이 아이가 지금 기가 날 텐데. 고등학교 아이를 두신 선생님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선생님이 아주 아이를 배려를 했구만요. 지금 뭔 소리입니까? 아이를 양해도 구하지 않고 썩 가져가더니 네가 희생해 하면 성적을 다 까셨답니다. 희생이 아니죠. 이거는 희생을 가장한 아이를 엄청나게 띄워준 그 노력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1등급을 너무 오랜만에 보셔서 나름 너무 기쁘셔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고. 맞아요.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모님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이의 성적을 공개해서 아이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거든요. 아이는 그런데 갑자기 수행과 비교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학교를 관두겠다고 하고 집 근처 다른 특성학으로 가겠다고 하고 이제는 대학을 아예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엄마는 진짜 전혀 아예 지금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학교 수업이 체질에 맞지 않고 공부는 좋아서 해야 하는데 모든 게 생기부에 기록되고 내신으로 줄 세워지는 게 자기는 너무 힘들고 견딜 수가 없답니다. 지금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안 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는 애가요. 처음에 자기가 공부했을 때 성적이 좀 웬만큼 나왔을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조금 떨어질 때는 이제 갑자기 본인이 도망갈 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1학기에는 전교 10등쯤 하던 아이가 2학기에는 수행과제를 포기하고 시험 시간에 백지 답안을 내고 학교에서도 이상한 아이 취급, 집에서도 루저 취급, 방문을 걸어 담그고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연락할 친구도 없고 아이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 다시 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네, 아이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아이가 정신병 걸렸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아이 정신병자로 만들어 놓는 엄마의
역할을 훌륭히 잘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이분 사연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동안 남편은 무엇을 했을까요? IT 계열에서 일하고 있어 대기업 수주를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잠깐 있는 동안 큰아들이 좀 나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부산스러우면 화를 냅니다. 갑자기 불같이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냅니다. 큰아들과는 어릴 때부터 잘 안 맞았고 아이를 많이 혼냈어요. ADHD 경계에 있는 아이였고 예민한 아이였고 남편도 아이만큼 예민해서 아이를 많이 혼내고 아이도 아빠를 무서워했어요. 순정적인 둘째 딸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초막내 아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으면서도 첫째한테는 유독 엄해서 아이고 이 엄마분 뭔가 아시는 분인데 진짜 무지한 엄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이네요. 그리고 큰아들을 ADHD 경계선에 있대요. 마이 갓. 멀쩡한 아이 마음을 제대로 파악 못해가지고 아이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아이를 체계적으로 죽이는 엄마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황심소 가족들에게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2020년도에는 ADHD 문제로 가지고 고민하시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는 자신이 혹시 ADHD가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청소년 또는 심지어 성인들이 있으시면 황심소로 연락 주세요.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과 마찬가지로 만들어지는 병 ADHD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의사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ADHD병. 그리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할 때 ADHD병이라는 병명을 얻음으로써 자신이 도망가고 싶은 자기 마음을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자학하고 학대하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랬을 때 자기 마음이 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가장 쉽게 만들어지는 병 ADHD 또 핍박받는 그 아이의 독특함과 남다름을 알지 못하고 이 사회와 학교가 인정해 주지 못할 때 만들어지는 병 ADHD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병 ADHD 우리 이 사회에서 천재를 죽이는 병 ADHD 이 사회를 구하는 구세주를 죽이는 병 ADHD 이 사회의 스티브 잡스, 이 사회의 빌 게이츠를 죽이는 병 ADHD 꼭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병 진단을 받거나 또는 그런 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분이 있으시면 꼭 황심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의사에 의해서 이 나라를 구하는 구세주, 천재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죽어나가고 거기에 부모들이 어떻게 협조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서서히 정신병자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이 나라에 만들어지는지를 많은 분들하고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집에 오면 엄마와 아들이 싸우는 통에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해요. 자기는 아빠 자격이 없다고 하니 일부러 나서지 않았다고. 그 전부터 큰아들이 인사해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이 아빠도 로맨인가 봐요. 로맨 에이전트 성향이 있는 아빠인 것 같은데 아이는 이런 아빠의 모습에 또 상처받고 아빠가 자기를 싫어하고 벌레 보듯 한다고. 벌레 같거든요. 바퀴벌레인지 뭐 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빠가 부르면 매섭게 노려봤어. 지낸가 보다. 또 아빠한테 맞기도 하고 한두 번 대들기도 하고 제가 아빠답게 좀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남편을 다그쳤는데 남편이 이러면 진짜 더 삐지고 속상하죠. 자기를 나쁜 아빠 만들었다며 저랑 더 못 살겠다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네요. 진짜 얼마나 이 마음이 상했으면 이혼하자고 그럴까요? 애 셋 있는 상황에서 저는 휴먼 릴레이션이니까 진짜 다른 사람의 섬세한 감정에 대한 이해가 팍 떨어지죠. 아이는 아이디얼 컬처. 아이 진짜 천재기가 있는 애인데 아이를 스스로 이렇게 ADHD로 만들어 죽이는 이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어떻게 보면 단무지 같은 이 휴먼 릴레이션 엄마 제가 야단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네요. 남편은 모르겠어요. 알 수 없지. 본인하고 완전히 다른 이 로맨 에이전트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는데 클라이언트랑 가장 불화가 있고 하나만 잘 삐지고 말 안 하고 오래가고 제가 보기엔 피해의식이 강한 비뚤어진 성격. 18년 결혼 동안 18년이 됐다는 이야기인가? 아니 저한테 3번 이해하자고 했던 18년이니까 3번 이혼하자고 하는 게 맞죠? 3, 6, 18 예, 6년에 한 번씩 이혼할 피크를 올라갔다가 또 1년 동안 참았다가 또 6년 있다가 이렇게 해서 18년 동안 3번 한 거예요. 제가 별로 잘못한 건 없는데 혼자 생각이지 매일매일이 남편한테는 연옥의 고통을 겪는 시간이었다는 거 아셔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힘들면 헤어지고 싶다고 지겹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번엔 정말 이혼해버릴까 고민 중이에요. 남편은 혼자 오랜 시간 거실에 앉아있다가 잠만 자고 새벽에 또 혼자 회사에 나갔어요. 큰아들, 엄마, 아빠 그리고 작은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우울합니다.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엄마인 저는, 아내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남편은 그리고 아들은 괜찮아질까요? 그리고 상처받은 제 마음은 어디서 위로를 받나요? 도와주세요 박사님. 세상에 본인 마음 아프다고 하는데 진짜 큰아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남편이 18년 동안 얼마나 시팔시팔하면서 살았는지 그 마음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어. 네, 본인 반성은 찾기 힘드네요. 네, 휴먼 릴레이션 반성 없어요. 로맨은 휴먼 인간으로 안 보이죠. 네, 황심서 사연 들을 때마다 혼자 살고 싶어져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혼자 살면 손해예요. 네, 남편은 정말 외로울 듯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돈 열심히 벌어야죠. 외로우니까 돈이라도 벌어야죠. 네, 휴먼의 엄마가 다시 웃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아이의 마음도 알고 또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되는데 이 엄마 남편 WPI는 겁이 나서 해보지도 못했대요. 네, 죽기를 각오하고 남편한테 요청하세요. 내가 당신 해달라는 거 뭐든지 해줄 테니까 이 검사만 해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로맨 에이전트 그중에 어떻게 나오고 또 남편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라는 걸 그걸 한번 좀 읽어보고 공감해 주세요. 휴먼은 공감하는 척하는데 진짜 공감 못 해주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게 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증 또는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이 하는 상담하고 같은지 발달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는 상담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전문가 자격증 운운하면서 내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대학 졸업장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그 수준의 사고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는 걸로 이 상담 끝낼게요. 이 엄마 제발 정신과 가지 말고요. 애 제대로 된 상담 받고 본인부터 상담 한번 받으세요. 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적심삼일 벌써 1월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도 없이 노력만 하려고 했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하기 싫었나?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새해의 목표와 계획, 노력의 방식 이런 것도 나에게 맞춤으로 되면 작심삼일이 아닐 수 있겠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는 맞춤 인생 컨설팅을 받아 새해의 소망도 이루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세요. 3월 7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은 하버드 심리학 박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10시부터 6시 8시간 동안 진행하십니다. 워크숍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위즈덤 센터로 신청 문의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